2024년 배달앱 시장은 말 그대로 혼돈의 시장입니다. 배달 시장을 장악한 배달앱 3사들은 일제히 업주들의 영업이익률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를 강제하기 시작했고요. 소비자들에게는 무료 배달이라는 거짓 알림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이 무료 배달 그리고 비싼 중개 수수료 상품으로 주문할 수밖에 없게끔 유도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배달앱 이용 사장님들의 수익성은 최악으로 치닫게 되었고 음식 가격도 엄청나게 폭등했으며 이전에 없었던 이중 가격제라는 비정상적인 판매 방식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가맹점 입장에서 배달 특급은 수수료가 낮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열심히 매출을 올려도 민간업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빼고 싶을 정도로 수수료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만 원을 저희가 손을 쥐었을 때 정말 한 수수료가 2만 원 정도가 빠져나가면서 인건비나 재료비를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남는 게 금액이 진짜 정말 없습니다.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 모임으로 출발을 해서 지금 협회화 진행하고 있고요. 이 공프렵을 조직하여서 많은 활동을 정말 해왔습니다. 언론 제보 활동을 시작으로 가게 배달의 날 행사, 이제 배민원을 보이콧하는 행사였죠. 6월 21일 라이더 유니온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ARS를 활용한 서명운동, 그리고 이제 차등 가격 적용의 날, 민간 배달앱이 아닌 공공 배달앱을 이용해 주십사 이렇게 간청하는 그런 집회를 또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KBS 추정 60분에 직접 출연해서 관련 인터뷰도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오늘입니다. 오늘 저녁 이제 10시에 MBC PD 수첩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배달앱 불공정 행위에 관한 방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전 단독으로 운영하는 카페를 통해서 저희 가맹점과 배달 특급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해당 카페는 저희 가맹점 메뉴 홍보도 하지만 배달 특급을 홍보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이 바뀔 때마다 메뉴를 개편하거나 할 때는 추가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맹점은 주된 고객층이 엄마들이기 때문에 아침 시간 틈을 활용해서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할인 금액이 큰 쿠폰이 발행되는 특급의 날이 오면 전날이나 당일에 다시 한번 소비자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이슈형 쿠폰이 있을 때도 해당 소식을 접하게 되면 바로바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특급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업체에는 없지만 배달특급에서만 주문할 수 있는 메뉴를 넣어두며 차별화를 두는 등 이러한 방법으로 배달특급을 활용하여 가맹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배달특급은 기존의 배달 사업 외에도 제게 배송을 접목한 이벤트 딜을 제안했습니다. 처음 배달특급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해서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새로운 판로를 개척한다는 생각으로 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벤트 딜은 매우 성공적으로 끝났으며 협업이 끝난 후에도 고객 문의가 계속 늘어나면서 판매까지 이어지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도는 배달 특급과의 협업의 질을 올리고자 새로운 쿠키 세트를 개발하여 배달 특급의 이벤트 딜을 통해 가장 먼저 선을 보였습니다. 인지도가 없는 신제품에도 불구하고 완판은 물론 더 큰 마케팅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4년 들어서 시작된 배달앱들의 과도한 착취는 직접적으로 공공 배달앱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이제는 우리 소상공인들도 공공 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만발의 준비와 의지를 갖춘 상태입니다. 이제는 경기도 소상공인의 염원을 담은 배달 특급의 차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경기도 내 시도 의원님,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님 이런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요 가감히 질타해 주시고요. 배달 특급의 발전을 위한 지원도 아낌없이 실질적인 민간 배달앱의 강력한 대항마로 배달 특급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공공 배달앱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질타 부탁드립니다. 배달특급은 배달비만 고려하면 되고 그 외에는 크게 신경 쓸 게 없어서 비용 절감에 아주 좋습니다. 또한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광고하기에도 좋습니다. 민간은 자기 가맹점을 홍보할 때마다 추가 금액이 부과되어서 부담이 많이 되지만 배달특급은 부담 없이 크게 홍보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배달특급은 저에게 고마움이자 감사함입니다.
지금은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손을 잡아주시고 용기를 내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저희에게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은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민간업체와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민간업체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살피고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영체에게 도움을 주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배달특급의 사회적 가치를 더 크게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매장 출발 시기가 맞물려서 같이 커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혜택을 많이 받아서 성장한 만큼 다른 가맹점들도 저희 업체처럼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배달 특급이 더 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민간 배달앱을 뛰어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민간 배달앱의 독과점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공공 배달앱이 필요하다. 독과점 시장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기 때문에 지금이 공공 배달앱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정말 그 민간 시장을 적어도 견제하고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는 찾아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공공 배달앱에 대한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4차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최종 상생협의안을 도출했다고 발표가 났었어요.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겠다고 나왔거든요. 저는 차등 적용이라는 건 보통 공공에서나 하는 얘기들이고 공공에서 쓰는 정책적인 용어인데 이 배달 수수료를 차등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넌센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시장에서 민간 시장에서 차등 적용을 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지 너무 좀 당황스러웠고 이게 과연 상생협약의 내용인가라는 좀 안타까움이 좀 있었습니다. 가맹점주들의 적극적인 공공배달앱에 대한 참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이 할 수 있는 예산을 들여서 홍보도 해야 되고 프로모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은 민간 앱이 하는 그런 홍보와 프로모션을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이미 단연간 쌓아온 노하우와 있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수천억 원대의 그 자본력을 경기도 배달 특급에서 다 커버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건 공공성이라는 이런 가장 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공에 들어오시는 가맹점주들에 대한 혜택과 또 공공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홍보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하지 말라 그래도 배달 특급 밀 거고요. 땡겨 밀 거고 자영업자들만의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왜냐하면 모든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월에 3,200만 명 정도가 배달앱을 이용을 해서 주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모든 소비자들이 이용하는데 이 시장의 90% 가까운 점유율을 세 개의 회사가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높은 수수료율, 뭐 높지 않다고 해요. 미국은 뭐 15% 상한제를 한다, 뭐 다른 나라는 20%를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저렴한 거다라고 하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그 나라들은 이중 가격제가 아예 그냥 통일이더라고요. 12달러짜리 음식 홀에서 파는 거 배달로 보낼 땐 15달러에 팔아요. 그 나라에서 15% 상한제를 하는 거고 배달비도 소비자들이 다 부담하는 게 그들의 상식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죠? 아직까지 옛날에 짜장면 한 그릇 시켜 먹을 때 공짜로 배달해주던 기억을 우리는 다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 그리고 그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소상공인들, 그리고 11.2%, 11.6% 영업이익률밖에 기록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어떠한 수수료가 적절한지 그걸 한번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배달 앱으로 만약에 영업이익이 발생했다면 그 영업이익은 배달 앱과 업주가 몇 대 몇으로 나누는지 그걸 조금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런 고민조차도 없다 보니까 배달 앱이 이만큼 내 그러면 내가 영업이익률이 10%밖에 안 되는데도 9.8%를 내야 되고 배달비를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뭐 수치로도 다 나옵니다. 자영업 100만 폐업 시대 올해는 더 늘어날 거예요. 근데 이 자영업 100만 폐업의 1위, 2위, 3위가 전부 다 소매업, 서비스업, 외식업입니다. 뭐죠? 전부 다 플랫폼이 장악한 사업군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플랫폼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배적 사업자의 힘을 조금 공정하고 시장 논리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규제나 제도가 저는 분명히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공공배달앱도 당연히 저희는 밀어야죠. 이거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영업자를 위해서도 아니고 소비자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이 문제를 혹시라도 알게 되신다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불어 다 함께 좋은 이런 시장 환경이 구성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코로나 때부터 배달특급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배달을 했었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 왜 민간 기업에 밀리는 이유는 뭐냐? 바로 홍보 문제입니다.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먼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우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어플이다라는 거를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해주셨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착한 가격, 착한 소비라는 슬로건을 봤을 때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이게 사실 두 개가 함께 따라오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항상 착한 소비라고 하면 어렸을 때 배웠던 뭐 공정무역 그렇게 하면 커피, 초콜릿 생각나죠? 항상 비쌌어요. 또 친환경 소재 항상 비쌌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슬로건을 처음 들었을 때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을 받은 거와 함께 이러한 생태계, 이러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힘들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이러한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걸 보고 저는 대단히 감명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배달의 관계자 여러분들, 우리 사장님들도 웃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